안녕하세요. 파렴치한 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어머님만 문제라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피는 못 속인다더니 결국 남편도 어머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이혼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혼녀라고 제가 이마에 써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고 양아치 집구석에 돈 뜯기며 살 바엔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낫겠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친정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주변에서 일중독이냐 말할 만큼 남자나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일만 하며 하루를 보냈거든요. 어쩌다 여유 시간이 나면 여행을 간다거나 배워보고 싶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제 생활이 제 스스로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던 반면 친정 부모님이 보시기엔 걱정이 되셨는지 급기야는 소개팅을 잡아오신 거 있죠. 그리고 중간에서 주선을 해주신 분이 아버지 친구분이라 하시니 제가 무조건 싫다고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의외로 저와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말이 잘 통했어요. 일단 저나 남편이나 일하는 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얘기거리가 끊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어느새 다음 만남도 기약하게 되었죠. 결국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끝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저는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한테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친정아버지께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긴 했지만 노후 준비라곤 사시는 집과 연금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지 친정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런 제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을 때 남편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견례를 코앞에 두고 남편이 자기가 할 말이 있다더니 자기가 결혼 자금이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타이밍에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대학 졸업하고 한동안은 학자금 대출 갚느라 바빴고 이후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외제차를 뽑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많아 결혼 자금까지 모을 새가 없었다나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진작에 못했다고 미안하다 하는데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양쪽에서 대화가 오간 끝에 시부모님이 1억 해주시고 저는 제가 모은 1억 가지고 결혼했어요. 한편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친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해오셨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라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 여쭈니 친정아버지께서는 제가 걱정한다며 저한테 말하지 말라 하셨다는데 실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대요. 그리고 그렇게 되신 연유를 알아보니 아버지랑 동업을 하고 있던 지인이 회사 돈 4억을 갖고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친정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어떻게든 일을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어머니랑 같이 은행부터 시작해 부모님의 지인분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 과정에서 온갖 싫은 소리 험한 소리 들어야 했고 비참한 기분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사업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놓은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3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3억을 빚졌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건 고민할 틈도 없었고 고민해본들 답도 없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남은 1억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사채를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니 그건 남편이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야속했지만 남편 입장도 이해가 되었으니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통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반쯤 넋이 나가 있던 때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선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 아버지 쓰러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시부모님한테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신 것도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지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 아버님은 교사셨고 어머님은 젊은 시절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는데 그래서 두 분 스스로가 이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라 칭하며 사업하시는 저희 친정부님을 번번이
아주 은근히 까내리시곤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제 친정 상황이 사업 때문에 복잡해진 걸 아시면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실 게 뻔하다 싶어 남편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죠. 아무튼 시부모님은 질문 세례를 쏟아내시다가 이내 그래서 돈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냐 하셨고, 저는 1억만 더 구하면 이래저래 당장 고비는 넘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대뜸 그럼 그 돈은 우리가 해줄게 그러시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순간 혹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 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분명히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은 촉이 왔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원래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라며 저더러 부담 갖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계속해서 고집을 내세우기엔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그럼 감사히 쓰고 최대한 빨리 갚아드리겠다 하며 돈을 빌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사억으로 저는 급한 불을 껐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볼낯이 없다 하시면서도 도망간 동업자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떠셨지요.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고 출국 금지까지 내려져 있었기에 잡는 건 시간 문제라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선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회사를 관두고 부랴부랴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를 정말 힘들게 한 건 아버지의 사업도 아니었고 돈 4억을 갚아야 한다는 중압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1억을 빌려주신 이후로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이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부모님께 돈 1억을 빌리게 되었을 때 저나 시부모님 사이에 정확히 오간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도 절대로 공짜로 가져다 쓸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자로 매달 100만 원을 요구하셨을 땐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원금은 포함하지 않고 이자만 100만 원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니까 그냥 생활비 좀 보태드린다 하고 드리라는데 제가 저 돈 빌려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로 어머님과 부딪히기엔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합의한 게 원래 드리던 용돈이 매달 50이었으니 거기에 50 얹어드린다 생각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부모님이 나서셔서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한테 그러면 되네 안 되네 하시는데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든 시댁 돈부터 갚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횡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돈 100만 원 드리는 게 하루라도 늦어지면 저도 저희 남편도 아닌 저희 친정어머니께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제가 밖으로만 돌 줄은 몰랐다 그러니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겠냐.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라 우리 수준에 맞는 참하고 조신한 아가씨를 원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대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1억을 가져다 썼다는 생각에 싫은 소리도 못하시고 죄송하다. 그리고 이런 일을 두세 번 겪고 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대요. 그래서 정말이지 돈만 생겨봐라. 내가 그 1억부터 갚는다 하고 일을 갈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산지 2년이 다 되어가던 올해 봄, 저와 친정 식구들은 뜻하지 않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공장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중견기업이었는데 그쪽에서 저희 공장을 아예 인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생산 라인도 추가로 설치하고 뭐 자세한 건 저희에게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어떠냐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발 팔았으면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장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저를 팀장급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친정부모님, 특히나 일평생 사업을 꾸려오신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실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 만에 친정아버지께서 팔아버리자셨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신경 쓰며 살기엔 만사가 귀찮다 하시며 동업자가 그렇게 날라버린 이후로는 솔직히 공장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서 죽을 맛이셨다고요. 그리고는 저더러 잘 알아봐서 제값 잘 받고 팔아버려라 하시는데 진짜 온갖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이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니 이후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과정을 여기다 적을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는 13억이란 돈을 남겼어요. 저도 친정부모님도 모두 만족스러운 거래였고 이후로 남아있던 빚을 청산했습니다. 시댁에 지고 있던 1억도 갚았죠. 솔직히 계산해보면 1억 빌리고 1억 2천이나 드린 거지만 빌려준 사람하고 빌린 사람하고 마음이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이런저런 빚을 다 갚고 나니 남은 건 10억이었고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3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했어요. 당장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친정 부모님의 사업장이었던 만큼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서 그럼 당신이 잘 가지고 있다 훗날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주시겠다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10년 넘게 타던 차를 새 차로 바꾸셨어요. 남들이 좋다 하는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두 분이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그렇게 편하게 사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저희 친정에서 생기니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공장을 팔았다던가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또 뒤에서 장사꾼이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희 남편이 그렇게 집요한 구석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저 몰래 제 핸드폰이며 노트북이며 뒤져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목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더러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자기한테 안 할 수가 있냐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아버님 쓰러지시고 나서는 그 공장은 제가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제 몫을 하나도 안 챙긴 거냐면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그렇게 열낼 거는 뭐냐 했습니다. 막말로 공장 일을 제가 공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저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다 댄 것도 아니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그게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어떻게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냐면서 한심하네 어쩌네 말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우리 친정부모님 재산이고 그걸로 두 분이 뭘 어떻게 하시든 딸인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쏘아붙였네요. 그런데 이 촉새 같은 인간이 이 이야기를 또 그대로 시댁에 전한 모양입니다. 바로 이튿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 어머님 아버님 신발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거든요.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일도 생길지 모른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대뜸 괘씸하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도 전부 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이건 아니지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빌린 돈은 다 갚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뭐가 문제냐 했어요. 그랬더니 1억을 빌렸다고 1억으로 갚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공장 팔아 13억이나 받아놓고 어떻게 입을 싹 닦을 수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대뜸 저더러 누구 덕분에 그 공장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벌써 다 잊었냐대요. 그리고는 덧붙이신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음 이런 날이 왔겠냐며 13억의 절반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머님더러 사채업자시냐 물었습니다. 1억 그것도 필요 없다 괜찮다 하는 걸 가족이 어떻고 저떻고 하시면서 빌려주셔놓고 2년 동안 이자라고 가져가신 돈만 2천이다. 거기다 그뿐이냐. 툭하면 내가 너희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시며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바라셨냐고 따졌죠. 게다가 그동안 저희 친정어머니 상대로 갑질도 어지간히 하셔놓고 그런 건 싹 다 까먹기라도 하신 건지 제가 어머님께 어디다 세게 머리라도 부딪히셨던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그동안 하셨던 행동들은 싹 다 잊으시고 대단한 은인이셨던 것 마냥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요. 게다가 13억의 절반이라니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했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버님도 남편도 난리가 났어요. 13억의 절반이 제가 듣기엔 과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저더러 얼른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라면서 절반이 어려우면 못해도 3억은 내놓으랍니다. 듣자 하니 니네 친정부모가 어차피 너 3억 주려고 하지 않았냐며 그거 달라고 해서 가져오면 되겠다면서요. 정말이지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자니
남편이 아주 제 핸드폰이랑 노트북을 샅샅이 훑었다는 것도 알겠고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말을 맞췄나 보다 싶은 게 오만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요. 결국 그날 시부모님과 남편을 상대로 저는 말도 안 되는 언쟁을 해야만 했고 결국 제 집만 간단히 챙겨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죠. 그리고 이후의 과정은 지리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일방적인 통보였죠.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니 어이없게도 시부모님이 따라 나와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첫마디가 반성 많이 했냐는 거였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번에도 웃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반성을 하냐면서 그럴 일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없을 거란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줬어요. 이거 주러 나왔다고, 조용히 협의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소송으로 가는 것도 난 두렵지 않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남편은 협의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더러 3억을 가져오면 해주겠다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렇게까지 이혼하게? 그래서 제가 그냥 법대로 하자 했어요. 솔직히 절대 제가 질 것 같지 않거든요. 시부모가 친정부모 재산 뺏어오라는데 그것부터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다행히 저희 둘이 살던 집은 전세여서 집주인에게 이혼 서류 냈다는 말과 함께 사정 설명하니까 뭐 그런 집구석이 있냐면서 계약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남편하고 보증금 반반 갈랐고요. 같이 쓰던 가정가구들은 시댁엔 둘 곳이 없다 하고 그래서 팔건 팔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안 할 건데 이걸 왜 정리하냐면서 난리부르스를 쳤지만 어머님이 먼저 그럼 이걸 어디다 다 두고 이고지고 살거냐 화를 내시니까 찍소리 못하던걸요. 참고로 어머님은 남편이 본가에 들어가 지내야겠다니까 내가 40 넘은 아들 뒷바라지나 해야겠냐며 아주 우울해 하시더라네요. 아무튼 지금 제가 바라는 건 그저 빨리 이 이혼 소송이 끝나서 다시는 그 염치 없는 면상들 안 보고 사는 것 뿐이에요. 혼자 잘 살다가 얼떨결에 결혼해서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게 억울하긴 하지만 인생 공부한 셈 치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가겠습니다.